어저께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해 주셨던 에피소드가 같은 신불자인 송 작가의 나도 그거 봤어. 명명공감. 네, 같은 명끼리. 네, 저는 명훈이고 걔는 명태균이지만 아무튼 같은 명명공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이해가 간다. 맞아. 진짜 명태균의 심리가 이해가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댓글 반응이 네. 폭발적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 있는 상황에서 건의는 뭐 신성 불가침이긴 하지만 지금 불똥이 자꾸 명태균에서 국진당으로 옮겨 붙는 것. 쉽게 말하면 대선 여론 조작과 그로 인한 선거 무효가 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만큼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자꾸 지방선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끝나자는 거죠. 어차피 지방선거는 끝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왠지 모르게 건의가 아니지, 명태균이 묻었던 사람들에 대한 재조명이 하나씩 둘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태균을 이용해갖고, 차기 대권 경쟁자들을 지금 숙청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에 대한, 명묻은 오세훈에 대한 폭로 내지는 제보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명태균은 놀랍게도 이 모든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전혀 나는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고발할 거야 막 이러고 고발장 다 써놨어 막 이러고 있는데 명태균이 내가 해준 거 맞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세훈이 아닐까봐, 아니랄까봐, 아유, 찡찡대기네. 단독 기사 나온 거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내가 제일 잘하잖아요. 2022년 6월 재보궐 당시 김 전 의원 공천뿐만 아니라 지난 22대 총선 국면에서도 김 여사가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가 또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이후 올해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녹취 내용이었는데요. 녹취 내용을 보자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여사한테 연락을 했다. 구구절절하게 문자로 보냈다. 여사가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총선을 2달 앞둔 지난 2월에는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김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녹취도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국짐도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한다 그래갖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 들어갔어요. 그런 과정 중에 김영선은 컷오프 수준인 저기로 이제 말하자면 당무 점수 안에서 최악으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야. 창원에서 보궐로 들어왔는데 인기도 없고 지지도도 없고 없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낙하산이 떨어졌는데 일산에 있던 아줌마가 왔는데. 네. 수조물 퍼먹은 거 외에 뭐 없잖아. 뭐 그것도 나중에 이제 어렵게 나중에 그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퍼먹기 시작한 거고. 근데 퍼먹어서 오히려 더 악화됐지, 상황이. 중간에서는 이제 시스템 공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안 해야 되는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대로 김영선이 창원에서 나오겠다고 버텼으면 이 당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날아갈 상황이었어. 그렇죠. 컷오프죠, 아예. 그래서 김건희가 도와줄 거라는 얘기는 거기는 안 되고 다른 데로. 다른 데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애초에 전화해갖고 김해로 가세요라고 권했던 그 배경 안에는 어떻게든 한 번 더 국회의원을 시켜주고 싶은데 현재 있는 당무 점수나 여러 가지 시스템 평가에 의하면 당신은 창원에서는 다시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김해로 옮겨보세요. 거기에 내가 자리를 비워줘 볼게요. 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2개월 전에 공천위원회나 뭐 이런 국짐당 안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하기 전에 명태균과 김건희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은 그 시스템 공천을 했던 사람이 김건희야?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 시스템 공천에 대한 저 관리를 하고 있던 이철규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네들 내에서 나온 얘기가 거의 매일 김건희한테 보고가 돼서 그렇지. 거의 다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창원의 재공천은 어렵습니다. 당무 점수가 최악입니다. 오히려 이럴 바에야 옮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았기 때문에 김건희는 나름대로 김영선을 구해주려고 김해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몰았던 거고 당연히 그런 게 내 지역구인데 그 옮기세요라고 하는데 김영선이 반발 안 했던 이유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여기서는 내가 지금 경선을 하거나 공천 시스템을 넣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걸 아니까 김해에 가서 단수 공천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야. 거기 가서 경선을 해버리면 또 밀릴 수 또 있으니까. 지는 거지.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김해로 옮겨갖고 단수 공천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단수 공천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거기를 틀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김영선 자리를 틀어버린 거지. 그래서 김건희는 마지막까지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김영선을 도와주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창원에서 공천을 주는 거하고 김해에서 단수 공천을 주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이 이거를 틀어서 김영선을 말하자면 야인을 만든 거고,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알았기 때문에 김영선은 어떻게든 자리를 한번 국회의원으로 버텨보고 싶은 생각에 제일 친한 태균이 오빠하고 제일 친한 말 잘 듣는 옛날 후배 이준석을 찾아가갖고 나 여기 비례로라도 한 자리 줄 수 없겠니? 라고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김건희는 애초에 갑자기 이런 공천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 지금 국진당에 있었던 모든 당무에 사실상 개입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김기현의 당선부터 시작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이준석의 당선과 이준석의 축출과 김기현의 그 자리에 정말 10%도 안 되던 애가 60 몇 % 당선됐잖아요. 김기현의 당선과 그 이후의 공천까지 사실상 당무를 관장해온 사람은 놀랍게도 김건희였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정도 되면 예전 같았으면은 실세 김건희 이래서 기레기들 대서특필하면서 이게 무슨 국정농단이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입을 딱 닫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나는 그 주변에 특히 국진당 출입하는 애들이 몰랐을까? 난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다 알았겠죠. 이미 이런 찌라시들은 올해부터 돌고 있었으니까 이미 지선 때부터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늘 있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지. 왜? 이 사람이 당에 출근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에서 누구를 통해 갖고 이 일을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에 대한 라인을 몰랐었거든. 근데 거기 심어놨던 라인들이 사실상 건희가 심어놨던 뭐 각종 사무관이나 비서실, 행정관 이런 애들이 사실상 당을 들락날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김영선이 5선쯤 됐으니까 국회 부의장 출마를 자기 스스로도 뭔가 이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지. 이번에 다시 22대 때 가면 국회 부의장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꿈을 꾸고 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이 사모님 오더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무 웃긴 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꿈도 야무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약간 순번제 같은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원로나 다선 의원들한테 관례적으로 국회 부의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당에서 추천한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회에서도 큰 문제 없이 뽑아주는 그동안의 그 굉장히 순한 맛의 어떤 그 원구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22대만 올라가면 국회 부의장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모님 오더 없이는 안 돼라고 하는 굉장히 명쾌한 반대 의견을
명태균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관련된 보도를 보고 이 안 돼라고 하는 의미, 사모님 오더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국회부의장 선거 3개월 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에 대통령 부부 지시가 없으면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가 됐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당시 김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 그럼 언제 나가야 돼? 김영선은 대통령하고 사모님 오더가 있어야 나가.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선거에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낙마했습니다. 그럼 기현이 말 안 듣고 이제 개긴 거예요. 쉽게 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얘가 명태균 얼굴 봐갖고 지금 그 자리 주고 보궐에 올려준 건데, 분명히 내가 자제하라고 나가라는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이미 예상하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얘가 나와갖고 개기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쉽게 말해서 김건희는 이때부터 마음에 안 든 거야.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 좀 찌그러져 있지. 왜 나대? 그렇죠. 이게 나대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나대는 사람을 싫어해. 그래서 보궐에서 김영선한테 공천을 준 거는 명태균이 대선을 도와준 대가였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건 이미 약발이 끝났어. 끝났어. 근데 끝났는데 대상 끝. 이제 새롭게 22대에서 단수 공천을 달라라고 말하면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에 그렇죠. 상응하는 이건 보궐은 반쪽짜리니까 그렇죠. 뭐 가격을 좀 할인해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 약간 당근마켓 같은 느낌이니까. 그쪽에서는 그따구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구만. 그렇지. 아주 저렴하기가 아주 그냥. 근데 이번 거는 이제 22든 본선이란 말이야. 그런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건희한테 줄을 대고. 그렇지. 더 큰 것들을 가져오지. 더 큰 보따리들을 갖고 와가지고 흔들고 있을 건데, 김영선은 돈도 많다는 애가, 50억이 넘는다는 애가 명태균님만 믿고, 사실 그걸로 해갖고 뭔가 큰 역할을 안 한 거야. 뭔가 이렇게 제시를 안 한 거야. 당연히 우리 명오빠가 있으니까 해주겠지. 라는 거였지. 김영선이가 눈치가 없네. 명태균이 따다 줬어도 명태균한테는 세비 절반, 그리고 김건희한테는 따로 상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네.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애초에 그 황금이랑 먹고 살라고 생각해갖고 해준 거라고 하니까 세비 절반 준 거 명태균한테 준 건 맞지만 새로 22대 때 공천을 받으려면 특별한 보따리를 뭔가 하나를 풀었어야 된다는 거지. 김건희한테 직접. 그렇죠. 근데 김건희는 이미 그에 관련해갖고 여러 군데에서 이거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날로 먹으려고 한 거예요, 김영선은. 그러니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를. 그렇지. 시전하고 있는 와중에 김영선은 뭐 줘야 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예전처럼 예를 들어 물론 총선 때도 도왔겠죠. 어떤 형태로 명태균이 돕기는 했을 건데 이미 명태균은 그에 대한 이 보따리를 창원 산단을 통해 가지고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김건희 입장에서는 창원 산단을 줬기 때문에 지금 김영선에 대해서 단수 공천을 준다고 하는 거는 최소 50억 이상의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제안을 안 했어요. 지금 이 녹취록이나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최종 단계에서 컷오프가 된 겁니다. 만일에 둘이 돈을 줬잖아요? 그 어떤 형태로든지 이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 녹취나 그런 내용들이 이 두 사람들의 대회에서 어떻게든 은연중에 묻어났을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강혜경 씨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만일에 어떤 형태들이 돈이 만들어져 갖고 넘어갔다고 하면 알았을 거라는 거야. 지금 22대 때는 건식을 하려고 하다가 날로 먹으려고 하다가 공천 배제를 당한 거고 그러고 나서 앙심을 푸는 김영선이 이준석을 찾아가 갖고 야 이거 터트려 줄 테니까 이 정보를 터트려 줄 테니까 나한테 의원 배지 달아줘. 의원 배지를 달아줘. 근데 김영선은 몰랐던 거지. 이 둘이
한패라는 것을. 건희와 준석이가 한패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수조물을 퍼마실 때부터 김영선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긴 했었는데 지금 이 밝혀진 것들을 보면 도대체 이렇게 멍청하고 눈치도 없고 정무 감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선 의원이 됐는지도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 출신 성분을 가지고 뭐 대학교나 경력을 가지고 어떤 정치계에 입문을 할 수는 있었으나 뭔가 약삭 빠르고 그 안에서 챙길 걸 충분히 챙기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요런 부분 안에서는 김영선은 너무 약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젬병이었죠, 한마디로. 젬병. 그래서